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오늘 5월 31일 죄송합니다. 5월 31일 장 끝나고 나서 조금 전에 텔콘 RF 제약에서 또 공시가 나왔네요. 오후 5시 20분경에 나온 공시입니다. 전환가액의 조정이라는 공시고요. 이 공시는 오늘 이 공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환가액의 조정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리픽싱이라는 건데 한간에는 조롱거리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텔콘 RF 제약이 이렇게 제목에 보이다시피 텔콘 RF 제약, 텔콘 리픽싱 제약으로 이렇게 텔콘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텔콘 주주들을 조롱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라고도 보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항상 목적은 똑같아요.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이다 라고 하지만 합리적 의심으로는 전환가액 조정을 위한 시가 하락이다 라는 해석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기도 하죠. 오늘 제가 원래 이 리픽싱에 대한 공시는 별로 영상에서 다루질 않거든요. 다루질 않는데 오늘의 이 리픽싱 공시는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엑셀 파일을 제가 연 적이 거의 없었죠, 근래에는. 근데 좀 여러분들이 눈이 좀 불편할까봐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영상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이례적으로 간만에 엑셀 자료를 좀 꺼내 봤습니다. 일단은 이 텔콘 RF 제약의 전환사채권을 좀 보시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14, 15, 16, 17, 18회차가 제일 중요해요. 14, 5, 6, 7, 8 이 5개 회차의 전환가액 조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발행 시기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제가 다 정리를 해봤는데 이 14회차 전환사채권이 6월 4일날 발행이 됐어요. 이때가 휴머니젠이랑 조금씩 엮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6월 4일 보시면은 제가 뉴스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6월 4일 휴머니젠 기사가 처음으로 떴어요. KPM테크 텔콘 RF 제약과 미국 휴머니젠의 투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라는 뉴스가 떴었고 컨소시엄 형태로 약 49억 원을 휴머니젠에 투자한다. 각각 230만 주씩 총 460만 주이고 주당 매입가는 0.87달러이다 라고 이렇게 공시가 돼 있어요. 지금 같으면 꿈만 같은 가격인데 이거 이후로 이제 휴머니젠은 5대1로 액면 병합을 했죠. 그러고 나서 그 같은 날에 이제 이 전환사채 발행을 한 거예요. 14회차. 그렇기 때문에 14부터 18회차까지는 전부 이 휴머니젠을 중심으로 텔콘이 전환가액 발행 그리고 전환사채권 발행 그리고 전환가액 조정 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한번 보실게요. 이 14회차는 권면 총액이 180억짜리 전환사채권이에요. 조달 목적은 운영자금 90억 그리고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90억이다. 사채 만기일은 23년 6월 8일 그래서 내후년이죠. 2년 정도 남았어요. 납입일은 2020년 6월 8일이다. 발행 방법이 중요하죠. 보시면은 전환가액은 4,987원이고 이때 당시에 텔콘이 이 정도 가격이었나봐요. 주식수가 360만 주이다. 이걸 뭐라 하죠? 이 사채 기간은 21년 6월 8일부터 23년 5월 8일이다. 그러니까 전환 가능 기간이죠. 전환 가능 기간. 그것이 이제 조만간 도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전환 청구 기간 시작일이 2021년 6월 8일. 그래서 다음 주 정도부터가 이제 이 14회차 전환사채권이 전환 청구 기간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픽싱을 이 이후로 이 가격 밑에서 텔콘이 떠돈 적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올해 4월 정도부터 한 3월 4월 정도부터 4,000원 밑으로 5,000원 밑으로 이렇게 4,000원대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5월 31일 오늘부로 이 전환사채권이 리픽싱을 하게 됩니다. 4,987원에서 4,818원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주식수가 당연히 늘어나죠. 360만 주에서 375만 3천 주 정도로 이렇게 373만 5천 주 정도로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5회차 전환사채권 보실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300억짜리
운영자금이 200억이고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이 100억이다. 그래서 납입일은 20년 10월 16일이고요. 전환 청구 기간은 21년 10월 16일, 올해 10월 16일부터 30년 9월 16일이라고 합니다. 전환가액은 처음에 9,232원이었어요. 이때 작년 2020년 9월 말이니까 텔콘 RF 제약이 주가가 거의 이제 고점이었죠. 만원 약간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전환가액을 설정을 했으니까 9,232원이었는데 12월 30일 날 리픽싱을 한번 해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리픽싱을 하는데 6,028원에 리픽싱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2월 1일 날 또 한 달 반, 한 2달 정도? 한 달 지났네요. 한 달 지나고 나서 또 리픽싱을 하고요. 5,355원으로. 그리고 오늘 3개월 정도 지난 오늘 또 리픽싱을 하게 됩니다. 4,819원으로. 그래서 주식수가 325만 주 정도였는데 622만 5천 주로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주식수가 늘어났습니다. 발행 대상은 엠마우스 세면과학으로 300억이고요. 그리고 11월 3일 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때 뭐 엄청 그 주식 거래가 많이 있었죠. 텔콘이 KPM테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부딪히는 게 많았습니다. 그때 보면은 16회차, 17회차, 18회차 전환사채가 3개가 동시에 나오고요. 16회차 전환사채가 한일진공을 대상으로 한 44억 정도 규모의 전환사채고 발행가액이 6,737원으로 전환 청구 기간은 올해 11월 3일부터 23년 10월 3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되고요. 올해 11월부터 그리고 앞에 거는 10월부터였고 그 전에 거는 6월 8일부터였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12월 30일 날 리픽싱 한번 하고 2월 1일 날 또 하고 오늘 또 한번 리픽싱을 했어요. 그래서 6,737원이던 전환가액이 오늘부로 4,818원으로 확 줄어들고 그리고 주식수는 63만 6천 주에서 89만 주 정도로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7회차 전환사채권도 한일진공을 대상으로 하고요. 권면 총액은 220억 정도. 얘도 마찬가지로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6,737원. 그러니까 같은 날에 발행을 했으니까 전환가격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리픽싱 가격도 다 똑같고 주식수만 326만 주 정도에서 456만 주로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회차 전환사채권이 144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에버코어 인베스트먼트 홀딩스를 대상으로 했고 사채 만기일은 사채 전환 가능 기간을 보실게요. 전환 가능 기간은 11월 3일부터 10월 3일까지다. 다 똑같죠. 16, 17, 18회차가 기간이 다 똑같습니다. 전환가액도 똑같고 그리고 주식수는 213만 주 정도에서 약 300만 주 정도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18, 17, 16, 15, 14 그리고 14부터 18회차까지 이 5개 전환사채권이 이제 주식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1000만 주 거의 뭐 한 2000만 주 정도 되겠네요. 얘네들이 이제 올해부터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도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전환사채권이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악재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얘들을 팔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익을 보고 팔아야 돼요. 왜냐면 텔코원 RF 제약에다가 돈을 빌려준 셈이 되기 때문에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로 그 손해를 안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당연히 이제 처음에 15회차 얘가 발행했을 때만 해도 9,232원이었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9,200원 아래로는 안 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리픽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힘든 건데 리픽싱이 오늘 말일부로 이렇게 나왔죠. 근데 제가 꿀벌스토리가 이 리픽싱을 좀 다루는 이유는 긴급사용 신청을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국내에서 오늘 이슈가 몇 번 됐다는 거 그리고 리픽싱이 나왔기 때문에 요 새끼들을 팔아치우기 위해서 6월 8일부터 이제 전환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놈들을 팔아치우기 위해서라도 주가를 부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믿어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올린 영상에서도 그렇듯이 실패할 확률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리픽싱 공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텔콘 리픽싱 제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진짜 힘드네요. 그죠? 우리 개미들 목숨이 다 돈 많은 사람들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애초에 불리한 게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돈의 논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돈 많이 가진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겁니다. 혹은 시간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